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를 분석해드리고 2주 만에 넷플릭스 전세계 비영어 역대 8위에 오른 K영화 대홍수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류를 전하는 유튜버입니다. 당연히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전세계 주요 OTT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영화 드라마를 소개하고 응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위 프로 불편러를 가정한 악플러들이 우리나라 영화 대홍수가 전세계에서 히트하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봅니다. 물론 저도 눈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이 영화를 보고 명작이다, 걸작이다 라고 평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신선한 도전, 그리고 우리나라 SF 영화의 퀄리티를 다른 할리우드 영화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든 것에 점수를 줍니다. 대홍수는 두 가지 지점에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첫 번째, 초반에 지루합니다. 그리고 쇼츠 영상에 익숙한 세상에서 이 초반의 지루함을 넘기지 못하면 포기하는 시청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 영화를 기대했다가 보고 나니 SF 영화라는 것을 알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반면 의외로 지루함을 견디고 뒤오는 반전의 매력과 이 영화가 던지는 AI 시대의 메시지에 신선함을 느낀 시청자들도 많습니다. AI 딥러닝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 영화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초반 이 영화의 반응을 보기 위해 넷플릭스 대홍수 예고편 댓글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반 등장하는 아역 배우의 연기를 보고 애썼기 때문에 이 영화 보기를 30분 만에 그만뒀다라는 댓글들입니다. 과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이 댓글 반응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와 같은 댓글을 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아이를 대할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 아이의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의 연기는 필수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이 영화의 반전과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영화에 똑같은 댓글들이 쌓이고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영화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영화를 재미있고 의미있게 봤다는 영상을 찾아다니며 이 영화는 망작이다, 졸작이다 라고 애써 묻지도 않는 댓글들을 써가며 이 영화를 폄하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의 행동은 동네에 새로운 중식당이 오픈했는데 음식을 시켜놓고 단무지가 맛이 없다며 주문한 짜장면도 먹지 않고 뛰쳐나와 이 중식당 짜장면은 너무 맛이 없다고 화를 내며, 그러므로 이 식당은 망해야 한다고 식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식당에 들어가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음식 맛도 모르는 바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행위일까요? 저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는지 알고 있고 그 과정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영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취향과 선호도, 심지어 습관까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야동이나 보면서 여성 혐오나 했던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들은 그 음지의 공간에서 자리 잡아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고 우리 사회는 그들이 양지로 나오지 않는 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그 쓰레기장에서 소위 일배충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자신들의 지지 기반의 취약함을 가리기 위해 심지어 그 당시 국정원까지 끌어들여 인터넷 댓글 정치 부대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등장시켜 세월호 유가족 단식 투쟁 옆에서 폭식 투쟁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이들은 자생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규모를 키우며 우리 사회 여러 곳에 등장해 유튜브에서는 사이버 레카로, 오프라인에서는 친일 구구, 여성 혐오 세력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그들이 늘 해왔던 혐오 정서를 퍼뜨리고 있고 그것이 중국 혐오를 비롯해 태국, 인도,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혐오를 부추기고 있고 급기야 우리 문화 혐오까지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게 박혔는지 일반인들조차도 그들에게 물들어 혐오와 비판, 비평도 구분하지 못하고 악플과 혐오의 댓글에 동참하는 것이 주류라고 착각하며 자신들이 하는 짓을 정당화합니다.
저도 대용수가 명작 걸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영화이고 시청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평점을 자신들이 깎아내리고 심지어 미국 로튼토마토나 IMDb에 들어가 스스로 평점 테러를 하며 이 영화 영상에 들어와 이 영화 평점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실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로튼토마토 평점에 참여한 시청자 수가 250명 조금 넘고 이 평점에 평점 테러를 한 대부분이 우리나라 악플러들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시청한 이 영화를 250명 조금 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악플러들의 평가로 정확한 평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 영화 대용수가 역대급 호불호를 기록하며 전 세계 역대 기록을 도전하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대용수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 소스코드의 또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에, 이 영화는 정말 호불호가 심하네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이 영화의 대부분을 즐겼지만 결말에 매우 실망했고, 이 영화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결말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날 때쯤 저는 인공지능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인류를 구하고 싶었다면 영화 1012처럼 거대한 방주를 선택해야 했어. 그게 훨씬 더 말이 됐을 거야. 멸종위기에 처한 건 인류만이 아니야. 물속에 살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야. 영화 한 편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요. 마치 소가 8개의 가슴을 가진 것처럼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머리가 아파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들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특히 부모로서요. 제 아이가 이제 막 1살이 되었는데 이 영화에 출연한다면 아이를 찾아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무한히 여러 번 시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영화로서 어머니와 아이만 보존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답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고 이 영화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작가 여러분, 힘내세요. 이 댓글의 70%는 이 영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몇 년간 본 영화와 반전 중 최고 중 하나로 깊이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들을 보고 미디어 비평 상태가 걱정됩니다. 이 영화에 대해 제 생각은 매우 단순합니다. AI는 인간의 감정이나 경험을 재현할 수 없으며 지구를 파괴하고 매우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규제와 법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는데 휴대폰은 어떻게 작동했을까? 어떤 언어로 봤는지 그 아이가 정말 짜증났던 분들이 궁금해서요. 영어 성우의 목소리 때문에 영화가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한국 배우의 목소리는 훨씬 덜 거슬렸어요. 사실 영화를 꽤 좋아하는데 대부분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는데 AI라는 반전이 마음에 들어요. 자연재해 영화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완벽한 AI를 위한 테스트로 바뀌었죠. 저는 그 점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리한 느낌이 있었어요. 특수효과는 나쁘지 않았고 연기도 무난했습니다. 이 영화의 요점은 미래에 남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현대적인 메시지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보이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환상적인 영화였다. 올해 본 영화 중 확실히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어디선가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 정말 멋진 여정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휴일 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웃고 잘 살길 바랍니다. 이 영화의 목적은 의도적인 혼란과 뇌자극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장기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었고, 이는 영화 제작자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화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처럼요. 가장 중요한 점, 제 생각에 처음 20분은 좀 짜증났어요.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억하세요. 그 단서들과 장면들이 영화의 기초가 될 거니까요. 이야기는 빠르게 변할 것이고 기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 생각에 훌륭한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영화의 일부만 봤지만 이게 우리의 주된 목표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영화의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인간답게 느껴지는지. 비주얼은 정말 놀라웠고 제가 이 영화를 집어들게 된 이유는 그 영상미가 너무 좋아서였어요. 그녀가 우주선에 탑승해 집에서 깨어난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짐작했고 제가 맞았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줄거리는 멋진 아이디어였고 너무 늦게 깨어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정말 좋아했지만 실행이 저에게는 완전히 맞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쓰나미가 AI 주인공들까지 모두 사라지길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매우 감동적이고 인간 경험과 우리의 좋고 나쁜 점을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멋지고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 엄지손가락 치켜 세워. 사람들은 홍수 영화일 거라 기대했고 SF 영화라 크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형편없는 거죠. 제목만 적절하게 바뀌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영화가 단순한 재난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성의 본질에 관한 SF 영화였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비주얼은 멋졌고 담의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4점을 줍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당신의 리뷰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싫었고 영화가 진행될수록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 혼재 홍수나 생존에 관한 영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 SF 영화였다. 주요 메시지는 좋지만 이상하다. 연기와 특수효과는 거의 완벽하다.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1시간 전에 다 봤어요. 5점 만점에 4점을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제목 자체가 재난영화처럼 느껴졌고 AI 시뮬레이션의 루프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넷플릭스 작품 중 하나로 꽤 괜찮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마도 최고의 넷플릭스 제작 영화일 것입니다. 5점으로 평가하면 최소 4.5점은 줄 수 있어요. 저는 재난영화의 열렬한 팬이라 이 영화에 대해 듣고 제목만 보고 꼭 볼 거라 생각했어요. 전반부는 재난영화 치고는 너무 빠르게 느껴졌고 갑자기 모든 게 물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와서 SF에 더 가깝다는 걸 깨닫고 점점 더 좋아하게 됐어요. AI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영화가 강화학습에 관한 영화임을 알 것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샷들이 정말 놀라워요. 특히 2D 게임이 좋아하는 샷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영화처럼 더 잘 쓰였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 영화는 5점 만점에 4.2점으로 좋은 작품입니다. 좋은 영화다. 역대 최고의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 자연재해 영화가 아니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AI와 모자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선한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후반부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들이 영원히 시뮬레이션 속에서만 살 줄 알았어요. 생존 영화는 대부분 예측 가능하지만 그래서 장르가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이 영화는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입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미키 17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틈새 관객에게는 훌륭한 영화였지만 대다수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야기의 일부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SF적인 요소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 생각엔 그게 오히려 환영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다른 걸 기대해서 점수가 낮은 것 같아요. 모든 영화가 인생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확실히 별 4개짜리 영화예요. 처음에는 그냥 재난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라는 사실에 긍정적으로 놀랐어요. 영화를 많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깨달은 점 중 하나는 엄마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정말 멋졌어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에게는 좋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 영화를 다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놀랐어요.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시작해서 정말 미료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뷰를 읽고 의도를 더 이해하게 되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5점 만점에 3.5점. 다음은 대홍수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한국 재난영화들은 항상 인간 본성을 담을 때 재난영화의 껍데기를 쓰고 생존자 캠프는 흰눈의 늑대, 처녀 아이, 이기적인 중년 삼촌 같은 가면 쓴 NPC를 항상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며 다음에는 특수효과와 줄거리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는 인류가 모두 멸종한 상태이고 남은 것은 인간의 몸과 훈련된 감정 체계뿐이다. 이 재난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합니다. 처음 3분의 1은 SF 영화에서 짜증나고 마지막 3분의 2는 깊이 감동받는다. 영화를 30분보다 중단한 인기 댓글을 봤지만 아쉽게도 더우바는 영화를 끝까지 본 댓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장편 영화 본질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거대한 재난과 홍수는 감정을 상징하며 AI가 감정을 가질 때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즉 인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AI가 어떻게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구로 돌아가 미래의 물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괜찮은 재난영화를 봤어요. 그냥 평범한 재난영화인 줄 알았어요. 홍수가 쏟아지는 아파트죠. 이건 정말 판타지 장면이에요. 이 영화는 저에게 꿈을 줬지만 저는 여전히 시나리오 작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여기서 AI 인공 감정을 발견했어요. 아들은 분명히 인공인간이었고 그 다음에는 파괴해야 할 인간이었으며 홍수가 발생한 날은 무한한 순환이었고 정말 끝없는 배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주인공 영화 마녀를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어머니를 연기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큰 위화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꽤 창의적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30분만 보고 급히 별점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사려 깊은 분들은 댓글을 달기 전에 모두 보시길 권합니다. 보고 나서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AI가 당신에게 사랑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대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신중히 생각되지 않나요?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재난영화라고 생각했고 중반부가 공상과학 영화가 되었고 다음에는 재탄생 영화가 되었고 마침내 매트릭스로 이어졌습니다. 앞쪽에는 긴장감이 있고 중간에 있는 씬은 펼쳐지며 기본 논리가 모두 연결됩니다. 앞에 의문들도 하나씩 채워집니다. 단순히 한국판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고 더 야심찹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시청 경험도 좋을 것이고 시청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실에서 공상과학,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런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마음에 듭니다. 논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얼마 전 나온 질문이 떠오르네요. AI도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사실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항상 고집스럽게 무엇이 감정이고 무엇이 어머니이며 무엇이 사람인지 묻습니다. 인간의 코드는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이 영화에는 모든 게 다 있다. 무조건 보자. 특수효과가 너무 사실적이고 매우 디테일해 보이며 계단에서 거대한 파도가 찡찡이 밀려오는 장면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상과학적 배경대에는 인간 본성의 통찰이 있다. 생물학적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지 않으며 그런 환경에서만 인간종은 가치 있고 인간 본성의 빛남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김다미는 연기가 정말 좋고 그녀의 연기는 정말 기분 좋았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연기는 밝다.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해. 결국 21,499회의 실험 끝에 여주인공의 모성 감정의식은 완벽하게 진화되었고 지구로 돌아가며 인간 자손을 키울 수 있었다. 가장 강한 곰 자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었고 인류의 미래는 밝았으며 지구 재건 계획도 실행되었다. 무서웠어. 저속한 종말론적 재난영화라고 생각했지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의 핵심과 감정적 중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중후반에 이르러 이해가 되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지지만 우주선이 우주를 떠나고 이야기는 마침내 지구로 향해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이 재난영화가 공상과학 영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빨리 마녀3를 촬영하세요. 꽤 창의적이네요. 쓸데없이 2시간 동안 지구를 옮기는 유랑지구보다 이 영화가 메시지나 퀄리티 면에서 100배 낫다. 이 영화는 메타버스 AI 학습 주제와 종교적 환생 이론을 통합하는데 매우 훌륭합니다. 다음은 대홍수에 열광하는 태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마치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아역 배우들을 좋아해요. 재능이 정말 많거든요. 처음에 재난 홍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험적인 영화였어요. 10점 만점에 7점을 줄게요. 이 영화를 다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혼란스러운 사람이 분명 또 있을 거예요. 이게 재난영화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 인간의 감정과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야기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SF 영화입니다. 김다미의 놀라운 연기, 훌륭한 사운드 트랙, 그리고 훌륭한 촬영 덕분에 더욱 그렇습니다. 나쁜 리뷰들은 분명히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생각이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SF를 좋아한다면 보고 재난영화를 찾는다면 보지 마라. 전반적으로 대홍수는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야심찬 영화로 예측 불가능한 소사 선택 때문에 관객들의 반응을 갈라놓는다. 기대치가 낮고 장르오남을 즐기면 흥미로울 수 있지만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기반을 둔 재난 이야기를 원한다면 답답할 수도 있다. 저는 한국 영화나 시리즈에 관심이 없지만 이 영화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이 영화가 매우 낮은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리뷰를 읽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캐릭터들의 행동 때문에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배우들은 그들이 연기해야 할 캐릭터에 대해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홍수 장면과 이 영화에 쏟은 모든 VFX입니다. 물리학, 폭발,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말하는 것 모두 초현실적으로 보이고 많은 영화 제작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홍수는 단순한 재난영화 그 이상이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SF 명상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시간여행, 대체현실 그리고 SF 장르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가 딱 맞습니다. 광범위하거나 충격적이지 않지만 익숙한 주제를 새롭게 해석해냈습니다. 비주얼도 멋졌고 컨셉도 멋졌으며 정말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소 재난영화와는 다른 무언가를 원한다면 이 영화도 정말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의 방향성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SF 팬으로서 저는 정말 좋아했어요. 영화는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요의 바다 같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재난 영화를 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SF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몇몇 리뷰를 읽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파트가 완벽한 인간 어머니를 모방하는 AI를 선택 만들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놀랐습니다. 셔츠에 적힌 숫자들과 픽셀화된 세상 전체를 보면 꽤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후반부에 거의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간 사회를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설마. 하지만 인간 생존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재난 영화만 찾는다면 이 영화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인류의 종말 가능성에 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훌륭하게 구현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국의 고층단지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세계적 종말 사건을 정말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시각 효과는 숨이 멎을 듯 현실적이고 믿을만 합니다. 영화는 2부에서 주인공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같은 사건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몇 번 반복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영화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난지 파악하면 매우 즐거운 스릴 넘치는 경험이 됩니다. 요즘에는 꽤 드문 특별한 영화로 저는 분명히 다시 볼 것입니다. 평점을 보면 영화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중 하나가 고요의 바다 같은 SF 영화를 봤다면 이 영화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았고 왜 영화가 이런 낮은 평점을 기록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여전히 해외에서도 호불호가 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시청자들처럼 이 영화는 망작이 되어야 되고 망작으로 이야기해야 돼 이런 식의 댓글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